우리 겨울이를 위해 쌀가루와 코티지 치즈로 만든 피자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피자는 엔간하면 그냥 사주세요. 요리 시작하기 앞서 우리 겨울이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년월일은 20년 2월 19일이고요. 견종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겨울이입니다. 몸무게는 5.2kg로 중성화를 한 여자아이입니다. 현재까지 특별하게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요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재료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료는 작은 피자 2개 분량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반죽을 만들기 위해 이스트와 밀가루 대신 쌀가루와 물만 들어갑니다. 이스트는 강아지가 먹으면 복부가 팽창하고 장폐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열을 가한 이스트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는 이스트를 넣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반죽에 설탕이나 소금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토마토에는 토마틴이라고 하는 독소 물질이 들어있는데 잘 익은 토마토에는 토마틴이 들어있지 않으므로 꼭 잘 익은 토마토를 사용해주세요. 소스에 돼지고기를 조금 넣어줄 건데 돼지고기가 없으시다면 소고기나 닭고기로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고기가 없으시다면 빼셔도 상관없고요. 바질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풍부한 식재료로 항산화 작용과 강아지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생 바질이 없으시다면 다른 허브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물론 생이 아니시라면 건허브를 넣어주셔도 되고요. 코티지 치즈를 만들기 위해 우유가 조금 들어갑니다. 일반 우유는 강아지가 먹으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락토프리 우유를 사용해주세요. 우유에 단백질을 굳히기 위해 식초도 조금 준비해 주시고요. 피자 도우 반죽을 하기 위해 큰 볼에 쌀가루를 곱게 채 내려주세요. 채 내려주는 이유는 덩어리지지 않으면서 쌀가루에 공기를 넣어주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크게 공감은 안됩니다. 준비한 물을 넣어주시는데 집집마다 쌀가루가 다를 수 있으니 반죽에 따라 물을 가감해주세요. 처음에는 수저로 섞어주시다가 어느정도 섞이면 손으로 해주셔야지 손에 반죽이 많이 묻어나지 않습니다. 밀가루가 아닌 쌀가루로 만들었기 때문에 찰기가 부족하지만 밀가루 반죽에 비해 좀 더 부드럽습니다. 쌀가루에는 글루텐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죽이 어느정도 완성이 되면 그 반죽을 던져줘서 안에 있는 공기를 빼주시고 동글동글하게 말아주세요. 역시나 글루텐이나 이스트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숙성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마르지 않게 보관만 해주세요. 코티지 치즈는 숙성시키지 않은 생치즈로 만약에 사람이 드실 거라면 우유와 생크림을 섞어서 만들어주세요. 생크림을 넣어주시게 되면 훨씬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코티지 치즈를 만들기 위해 일단 우유를 살짝 약불에 끓여주세요. 너무 센 불에 하게 되면 우유가 냄비 바닥에 눌러붙어 설거지하기 굉장히 힘드니 꼭 약불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거품이 바깥부터 뽀글뽀글하게 올라올 때까지 끓여주세요. 우유가 끓어오르면 준비해둔 식초를 넣어주시고요. 저는 처음에 한 큰술을 넣었다가 모자른 것 같아서 한 큰술을 더 추가했습니다. 식초를 넣고 좀 기다리시면 순두부처럼 우유가 몽글몽글하게 뭉쳐지는데 완벽하게 단백질과 유청이 분리가 되면 체에 받쳐서 물기를 살짝만 빼주세요. 너무 많이 물기를 빼주시게 되면 두부처럼 퍼석퍼석한 식감이 나옵니다. 소스를 만들기 위해 우선 토마토의 껍질을 벗겨줄 거예요. 껍질을 벗기기 위해 토마토 아랫부분에 열십자 모양으로 살짝 칼집을 넣어주세요. 칼집을 넣은 토마토는 이따가 한번 데쳐줄 예정입니다. 이 풀떼기는 뭐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생 바질입니다. 양식을 좋아하고 자주 해드시는 분이라면 드라이 바질이 하나쯤은 있을 법한데 바로 이걸 말린 게 드라이 바질입니다. 물론 드라이 바질과 프레시 바질의 향 차이는 천지 차이나 그 돈이면 드라이 바질 150g을 살 수 있으니 가성비는 많이 떨어집니다. 데코용으로 약간의 바질을 제외해 주시고 잎을 전부 떼주세요. 바질의 줄기는 질기고 쓴맛이 날 수 있어 잎부분만 사용해 줄 겁니다. 바질의 잎만 전부 따내신 후에는 돌돌 말아서 채쳐주신 다음에 다져주세요. 토마토는 껍질을 벗기기 위해 끓는 물에 30초 정도를 데쳐줄 겁니다. 물에 데쳐주게 되면 훨씬 더 껍질을 벗기기 쉽거든요. 데친 토마토는 찬물에 넣어주셔서 열기를 빼신 후에 껍질을 벗겨주세요. 껍질이 정말 쉽게 벗겨지시는 게 보이시나요? 토마토 껍질을 다 벗기셨으면 이제 믹서기에 넣기 위해 썰어주세요. 믹서기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냥 손 가는 대로 썰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믹서기에 넣어주신 후에 곱게 갈아주세요. 토마토는 수분이 많은 채소이기 때문에 믹서기에 별도의 물을 넣어주지 않아도 쉽게 잘 갈립니다.
본격적으로 토마토 소스를 만들기 위해 팬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둘러주시고 돼지고기 분쇄육을 볶아주세요. 어차피 토마토 소스에 졸일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익히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돼지고기가 어느정도 빨간 부분이 없고 하얗게 잘 익었다면 곱게 간 토마토를 넣어주세요. 처음에는 토마토의 수분과 기름이 만나 사방팔방으로 뭔가가 튑니다. 여러분은 깊은 냄비를 사용해주세요. 수분이 많아 토마토가 탈 일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살살 저어가면서 졸여주세요. 수분이 날아가고 소스의 농도가 잡히면 아까 다져놓은 바질을 넣어주세요. 처음부터 바질을 넣고 끓이게 되면 바질의 향이 날아갈 수 있으니 꼭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이 정도 농도가 됐을 때 꺼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큰 고통인 도우를 만들어 줄 건데요. 도마에 도우가 눌러붙지 않게 쌀가루를 조금 뿌려주시고 손과 홍두깨에도 쌀가루를 조금 발라주세요. 이번에 준비한 도우는 피자 2개 분량이므로 처음에 만든 반죽의 반만 떼서 사용해주세요. 처음부터 홍두깨로 밀게 되면 반죽이 뚝뚝 끊어질 수 있으므로 손으로 살살 눌러서 조금씩 펴주세요. 생각보다 쌀가루 반죽은 잘 끊어지니 굉장히 조심스럽게 펴주셔야 합니다. 반죽이 웬만큼 펴지면 그때 홍두깨로 밀어주세요. 쌀가루는 밀가루 반죽과 다르게 글루텐이 없기 때문에 반죽이 질기지 않아 처음 하시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나중 가면 힘든 건 똑같으니 피자는 웬만하면 사주는 게 좋습니다. 도우가 원하는 두께와 크기가 됐다면 에어프라이에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그릇을 사용하여 도우의 모양을 내줍니다. 사실 저는 촬영용으로 동그랗게 만든 거지 생략하셔도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피자를 합체해서 구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고통의 도우 위에 아까 만들어둔 토마토 소스를 펴서 발라주세요. 토마토 소스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소스의 수분 때문에 결과물이 잘 안 나올 수 있으니 소스는 적당량 넣어주시고요. 피자의 생명인 치즈를 올려줄 건데요. 모짜렐라 치즈가 아니다 보니 생각하시는 비주얼의 피자는 안타깝게도 나오지 않습니다. 중간에 영상이 날아가서 화면에 담지는 못했지만 피자를 합체하신 후에 굽는 동안 마르지 않도록 올리브 오일을 전체적으로 둘러주세요. 이제 피자를 마지막으로 오븐이나 화덕 대신 에어프라이에 넣어줄 건데요. 저는 160도에서 10분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에어프라이가 달라 정확하지 않으니 중간중간 확인해 주시고요. 시간이 지나 피자가 다 구워지면 처음에 남겨놨었던 바질의 잎만 떼서 위에 그럴듯하게 올려주세요. 저는 데코를 잘 못해서 그냥 손 가는 대로 올렸습니다. 바질을 생략하셨다면 건파슬리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로써 우리 겨울이가 먹을 수 있는 피자를 완성하였습니다. 맛은 쌀가루로 만든 도우다 보니 쫀득쫀득한 빵 위에 뭔가 엉성하게 만든 피자빵 같은 맛이 납니다. 아무래도 소스와 치즈를 강아지가 먹을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생략된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